자, 박원순 자살 이후에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자, 이 사람은 조금만 버텼으면 어제 10시에 항복하지 말고, 자, 그날 하루만 버텼으면 박원순 지금 자살록이 5위에 등장했고, 그게 모든 이슈를 지금 며칠 동안 덮을 겁니다. 그리고 추도 법무장관 다음에 노리고 있는 자리가 서울시장을 하고 서울시장 이후에 대선을 가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추는 지금 내년 4월로 서울시장 선거가 앞당겨졌습니다. 부산 서울시장을 다 내년 4월에 보궐선거로 하게 되겠죠. 자, 추도 머리가 복잡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이 어제 하루만 더 버티고 마음대로 해라. 그럼 날 자르려면 문재인이 자르든지 안 그러면 민주당에서 탄핵시키든지 하라고 하루만 버텼으면 아마 박원순 자살로 입장이 곤란하게 된 청와대나 민주당이나 또 이 과정에서 서울시장 선거가 앞당겨졌는데 거기에 욕심을 내고 있는 추미애가 지금 윤석열의 계속 강공으로 나갈 분위기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러면 이 타이밍을 넘기고 얼마든지 합의해서 딜을 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건데 그걸 마지막 순간을 참지 못하고 이제 굴복을 해버렸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두 가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추미애에 비해서 추미애는 사실상 법무장관 껍데기고 모든 검찰을 다루고 윤석열을 다루는 친조국 비선그룹이 있다. 친조국이라 하면 친문 비선그룹이다 봐야 되겠죠. 자, 직접적으로 문이 청와대에 두거나 민주당에 두고 조정하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너네들은 별도의 당을 만들어서 들어와 가지고 하라 해서 최강욱이를 열린민주당이라는 희한한 당을 만들어가 거기에 지금 후보로 지금 설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강욱이 설치는 거는 조국 문제, 또 윤석열 쫓아내는 문제, 딱 여기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황희석이라고 같이 있던 자도 배지 달아줄랬는데 잘 안 됐는데 지금 그것도 같이 움직이고 있다 봐야 되죠. 그래서 이들이 사실상 추미애를 지시하고 통제하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추미애 지금 장관 말을 이행하라고 입장문을 발표하기 전에 그 초안이 벌써 지금 최강욱이 그리고 전직 민주당 의원 조국 백서 저자 등 범여건에 유출이 되어 있는 일이 8일날 그저께 발생했다는 겁니다. 자, 추미애가 참다가 8일날 용두산가 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 했습니까? 9일날 10시까지 이제 최후 통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윤석열에게 항복하라고 거세게 밀어붙이는 그 입장문이 결국 친조국 인사인 최강욱과 그 패거리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그들이 실제로 뒤에서 분위기 조성하고 대깨문들 동원하고 다 움직이고 추미애는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상으로 지금 검찰을 통제하고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는 게 최강욱 등 문의 오다를 따로 받는 밖에 있는 정치 그룹이 아니냐 하는 지금 의혹이 강력하게 등장했다는 겁니다. 최강욱은 8일 밤에 10시에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 해가지고 법상 지위를 받는 수명자, 이것도 군에서 쓰는 말이에요. 근데 최강욱이가 군 법무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군의 검찰로 있을 때 최강욱이가 쓰던 말을 그대로 쓴 거 아니냐. 그래서 수명자를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임. 다른 대안을 꺼내서 합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 현재 수사팀, 서울중앙지검의 검언유착 수사팀을 불신할 이유가 없음. 이런 글을 올리세요. 자, 그런데 윤석열은 이 검언유착과 관련된 추미애의
장관 지위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일부는 듣고 또 일부는 이렇게 하자고 절충안을 내놨죠. 그 절충안은 법무부 검찰국장과 윤석열 적 검사장 한 명이 둘이 만나서 합의를 했고, 그래서 대검 보고 너네들이 발표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발표하고 나니까 8시쯤 추미애가 법무부 알림이라는 거를 통해 장관의 지시를 이행한 게 아니다며 윤의 건의를 걷어차버리고, 그 2시간 뒤에 10시쯤에 비슷하지만은 표현이 다른 법무부 알림 글이 최강욱이한테 지금 페이스북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10시에 올라간 게 추미애가 처음에 만들었던 초안이고, 그리고 법무부가 그 초안이 일부 실무진에 의해서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법무부 관계자는 그 실무자가 법무부 장관 보좌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도 배포되지 않았고 법무부가 초안을 만들고 요건 요래 고쳐라 해서 또 고쳐서 만들어진 게 최종적으로 추미애의 지시다라고 나갔는데, 그 초안을 최강욱이가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초안을 최강욱이한테 보내서 상의를 받은 게 아니라 아예 최강욱이가 초안을 지가 만들어서 법무부에 줬고, 법무부가 그걸 법무부의 용어로 좀 가다듬어서 추미애가 발표했고, 최강욱이는 지가 보냈던 초안을 지금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최민희 전 의원 그리고 조국 백서 저자 페이스북 등에 쫙 올라갔다가 지금 최강욱이가 20분 뒤에 삭제하면서 다 삭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유출 배경을 문제 삼는데, 저는 유출 배경이 문제가 아니라 유출된 게 아니라 법무부가 논의하던 초안이 최강욱이한테 유출된 게 아니라 최강욱이가 초안을 만들어서 법무부로 던져줬고, 법무부는 그걸 조금 이상한 표현인 수명자라는 부분이 군사 재판 용어라는 거죠. 법률 명령을 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법무부나 검찰에서는 안 쓰는 생소한 단어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고쳐가지고 법무부 용어로 해서 발표했다. 근데 최강욱이가 10년간 군 검사로 있었다는 겁니다. 6일 전에도 수명자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강욱이가 지금 작성에 개입을 해서 초안을 최강욱이가 만든 거 아니냐. 통합당에서는 피의자 최강욱이가 법무부 상황 노릇을 했다. 최순실보다 더 나쁜 국정농단이다. 정의당에서조차도 보이지 않는 기구가 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하고 싸우는 그 부분에 있어서 법무장관의 입장 발표에 미공개 초안이 최강욱이가 들고 있었다. 그걸 페이스북에 올렸다면, 지금 말은 추미애의 보좌진이 최강욱이한테 지금 흘러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실수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그야말로 지금 최강욱이 법무부를 움직이는 실세고 검찰을 통제하는 실세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언유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코미디고, 실제로 중요한 거는 법무부와 정치권과의 법정 유착에 대해 조사를 해야 된다. 자, 이렇다면 최순실 때 문제가 된 게 청와대 안에서 논의된 각종 자료가 밖으로 빠져나와가지고 검토되어서 다시 들어갔다. 지금 그걸로 처음에 문제가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최순실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윤석열의 거의 굴복에 가까운 행태로 추하고 윤의 갈등이 봉합이 되었다. 자, 근데 이달 말에 검찰 인사가 있어서 재충돌할 것이다. 그리고 추가 마지막 남은 이제 이 윤의 패거리들을 다 제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뒤늦게 윤이 독립수사본부를 만들고 중앙지검에 있는 수사팀도 거기에 넣자 확대된 그 말에 대해서 대검은 법무부가 제안했다. 법무부는 장관에게 보고하지도 않았고 우리끼리 이야기했던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윤석열이 어제 채널A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 지휘권을 상실한 상태로 서울중앙지검장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 하고 입장을 밝힘으로써 추미애의 요구를 수용했는데 윤의 또 다른 노림수가 있다. 그래서 직권 남용의 불법 상태를 공식화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검이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총장의 지휘권이 이미 상실된 상태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추 장관의 지휘권에 대한 부당한 남용에 대해서 범죄가 완성됐다고 총장이 입장을 표명했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또 윤석열의 입장문에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을 언급을 했는데, 그래서 윤이 2013년에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다가 수사팀장의 직무 배제당하고 손을 뗐는데 당시 직무 배제 명령이 정당에서 수용한 게 아니듯 이번 일도 형성적 처분, 그러니까 지휘권이 이미 상실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용했다. 자,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설명해 봤자 대중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그 일의 뼈대와 직관이지, 내가 이렇게 당했지만 사실상으로 추미애의 직권 남용의 증거를 남겼다 어쨌다 하는 법률적인 설명이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윤 총장은 알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지만은 지금 이 총장이 외풍을 막지 못했다. 방패막이를 해야 될 사람이 어떻게 굽힐 수 있냐. 검사장 회의까지 하고 검찰 간부 회의까지 다 해서 힘을 실어줬는데 이해 못할 행동에 대해 실망이다. 장관 지휘권 취소 소송을 내야 된다 하고 검사들이 지금 자괴감이 만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요. 총장이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 조선일보는 이 부분에 대해 한 면을 통해 윤 총장에 대한 실망을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한 부장검사는 일선 검사장들이 장관 지시가 위법 부당하다라고 용기를 내 힘을 실어줬는데 윤 총장이 이런 의견을 잘라먹어 지금 실망감이 크다. 그래서 검사장들이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잘못됐다고 의견을 모아서 한 명의 이견도 없이 만장일치로, 심지어 추가 임명한 검사장까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으면 윤이 그걸 들고 지금 추하고 붙어야지 왜 추의 지금 지휘를 수긍해서 받아들였는지, 아주 나쁜 선례를 어떻게 윤석열 같은 사람이 만들 수가 있냐. 그러면서 평검사 사이에도 추미애와 이성윤에 맞서서 의견을 냈던 검사들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는 이제 다 파리 목숨 된 거 아니냐. 윤석열 믿고 그랬는데 방패막이 해야 될 사람이 굽혀버리면 검찰 독립성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추가 지휘한 것이 맞는지 법적으로 헌법재판소에 가봐야 된다. 불법 소송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장관이 지휘해버리면 형성적 처분, 이미 그 일이 확정돼 버린 거기 때문에 딸라야 된다면 막 해서 이제 아예 검사들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버릴 거 아니야. 그런데 형성적 처분이라는 말이 저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래서 장관 지휘권이 위법 부당하니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서 법원에 갖고 가봐야 된다. 자, 이런 사람들이 많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총장이 공개적으로 지휘권을 거부하면 징계 감찰로 총장 거치까지 연결돼 우리 더 큰 파장이 우려된다. 이러면서 차후에 사법부 판단 구해야 된다는데, 자, 무슨 일이든
벌어졌을 때 거기에서 맞서야 옳지 않은 지시에서는 국민들 앞에 박수를 받을 수 있고, 지금 윤석열은 솔직히 한번 따져봅시다. 총장으로서 검찰 내에 자신의 권한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검사들이 수사하는 부분도 전부 허지부지예요. 이미 우리들 병원 신라젠부터 시작해서 상상인까지도 지금 조국 손을 들어줬잖아요. 검사들이요. 부터 지금 걸렸던 사람들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정경심도 좀 있으면 무죄 비스무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라임이나 지금 옵티머스 수사가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그럼 지금 객관적으로 저는 검찰을 전혀 비난할 위치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을 실어줬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검찰이 무력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가면 더 무력화될 거란 거죠. 언제 어떻게 기회를 보겠다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는요, 비겁한 이야기다라는 부분을 명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차후에 기회를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제가 뭐라 했습니까? 삼성의 수사심의위원회에 기소하지 마라 결정 내려졌을 때 윤석열이 입장을 밝히고 들이받을 마지막 기회였다. 자, 그러면 이제 누가 자르는가만 남았을 거 아니에요? 문이 자르느냐, 민주당이 탄핵 처분하느냐. 그렇게 유도했어야죠. 본인이 안 던지더라도. 이번에도 맞섰으면 문이 나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문이 자기를 치게 해야죠. 이런 부분을 못하는 배경에 뭐가 있냐라는 지금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으로서는 정치적인 어떤 정무 능력 자체가 좀 의심받는다. 국민들이 아무리 지지율이 높다 해줘봤자요, 본인이 정치력을 가지지 않는 이상은 정치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누군 저보고 그래요. 황장수가 뭐 윤을 띄우다가 윤을 또 뭐 팽개친다. 저는 누구를 띄우고 누구를 팽개치는 게 아니에요. 서포 15조에 맞으면 같이 하고 맞지 않으면 같이 못합니다. 다만 맞는다고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정의로워야 같이 가지요. 자, 이런 부분에서 제가 똑같은 입장을 견지해왔고 어제 있었던 일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다. 그런 감각으로 정치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저는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사람을 보고 충성을 안 합니다. 내가 무슨 충성 바칠 일이 뭐 있어요. 사람을 보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처신과 원칙을 보고 하는 겁니다.